총선이 5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저희 JT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 첫날 이낙연, 이준석 대표 두 축을 중심으로 이른바 제3지대가 전격 합당하면서 선거 판세가 흔들릴지 관심이 커졌는데 이 합당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입니다. 일단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5%대 국민의힘 39%인 가운데 개혁신당 5%로 집계됐습니다. 여론조사의 상세한 결과 분석, 강희연, 유정화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JTBC가 여론조사 기관 메타보이스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찍을 건지 물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대등했고 개혁신당 6%,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6%였습니다. 이번엔 비례대표 후보를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했고 이어서 개혁신당 8%,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7%였습니다. 이번 JTBC 여론조사는 제3지대 빅텐트인 개혁신당 합당 직후 이뤄진 첫 여론조사입니다.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개혁신당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거라며 대체적으로 낮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로 50대 기대치는 낮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 어떤 의미인지 조사해봤습니다.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선거라는 응답이 29%로 민주당 견제론보다 9%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41%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견제하는 선거라고 답해 양당 모두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답을 한 응답자는 30대 이하와 무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또 하나의 신당 창당 선언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향 부산을 찾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창당 선언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난감해하면서 조국 신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부산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한 뒤 닷새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언론 통제와 정적 제거에만 나서고 있다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빨리 행동하고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뛰어들면 중도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야권 성향 비례대표 지지표의 분산도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을 추진 중인 박홍근 단장은 신당 창당이 불필요한 논란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조국 신당을 선거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도덕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씨는 민주당으로는 못 나와요. 민주당. 그렇게 이렇게 정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말 도덕적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조국 씨를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조 전 장관은 한 위원장을 향해 고발 사주 의혹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연휴가 끝나자 서울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며 3월 봄 같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는 등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공원 곳곳에 소풍 나온 시민들이 보입니다. 근처 나뭇가지엔 이미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학생들은 두터운 옷을 벗고 반팔 차림으로 농구를 즐깁니다. 계속 너무 추우니까 이제 농구를 할 날씨가 아니었는데 지금이 딱 마침 드물게도 이게 날씨도 좋고 농구 해야 될 날씨다 해서 학원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8도 높아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국이 이번 달 들어 가장 따뜻했던 날로 기록됐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지난 주말까지 대체로 10도 아래에 머물렀는데 오늘은 14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남서쪽에서 우리나라로 따뜻한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부터 햇빛의 강도가 강해지기 시작해 일사량도 충분하다 보니 당분간 기온은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14도에서 19도가량 기온이 올라 포근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만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충청과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에 5에서 10mm, 많은 곳은 40mm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세종과 충남의 공기질은 나빴지만 내일은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설 연휴 특수를 노린 중고거래 사기꾼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팬미팅 티켓부터 백화점 상품권까지 피해자가 벌써 180명이 넘는데 하나같이 돈을 보내니 사기꾼이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아이 학원에 데리러 가야 한다, 핑계를 대며 피했다고 호소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18살 이모양, 한 아이돌 그룹 멤버를 1년 넘게 좋아했습니다. 지난 8일 트위터에서 팬미팅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사기 피해 거기 사이트에다가 검색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피해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고 돈을 보냈지만 티켓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금을 하고 한 10분 뒤에 같은 게시물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사기인 것 같다? 이 사기범, 알고 보니 권모 씨, 정모 씨 등 실명 인증한 이름을 바꿔가며 거래하는 나름대로 유명 인물이었습니다. 설 연휴 이후 피해자 단체 대화방에 모인 사람만 180여 명, 특히 거래 뒤 각종 상황을 설정한 핑계를 대는 걸로 유명해 이른바 핑계 사기범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아이 학원에 데리러 가야 해서 직접 못 만난다는 핑계부터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기다려달라, 과외 선생님이 집에 오셨다, 끝난 뒤 보내겠다까지 다양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이 핑계 사기범을 만난 김모 씨. 상품권을 사려고 68만 원을 송금했는데 판매자가 보낸 바코드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상품권 키오스크가 있어요. 거기 찍어봤는데 받은 3장 다 아니더라고요. 사기란 걸 알았을 땐 늦었습니다. 판매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사이트부터 트위터 등을 가리지 않고 활동했습니다. 사기 거래 물품은 콘서트 티켓, 상품권, 전자제품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 이 핑계였습니다. 전국에서 신고가 이어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지금도 피해자는 늘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JTBC는 업체 대표의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임 전 의원이 밀어주고 있다는 한 지자체장도 언급하는데 실제 해당 지자체 공사도 여러 건 따내 검찰이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이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조잔디 업체 대표는 직원들에게 임종성 전 의원의 영향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남 지역 군수였던 인물을 언급합니다. 임 전 의원이 지원한다고 말합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사진을 보면 당시 군수 A씨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견학을 와 업체 대표도 만났습니다. 업체가 해당 지자체에서 따낸 인조잔디 공사는 파악된 것만 10여 건, 금액으론 3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업체 대표를 모르고 견학 일정도 담당자가 잡았다며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의원도 견학 온 날 밤에 A씨를 만나긴 했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왔다고 했다며 둘을 연결시켜주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업체 대표의 녹취 등을 토대로 사업을 수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가 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풋살장을 운영하며 카드 결제 흔적 없이 현금을 만들어온 정황도 잡았습니다.
공간 대여를 했을 때 신기한 게도 보통 대부분 포스에 좀 찍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현금화 시키려고. 검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